여하튼 좋은 워크숍을 오거래해주신 친구님들이 스무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천 다양제 분류하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인데요. 주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을 대학원생 생각해가지고 내용은 가능한 쉽게 했고요. 그리고 증명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위상수학에서는 보통 어떤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위상 공간에 주어져 있는 같은 불변량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그 같은 면들에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받은 분들이 피니스버그에 있는 같은 7개의 다리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여하튼 다리가 7개 있을 때 같은 것을 단 한 번씩 그리면서 중복되지 않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같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했던 답이 바로 저 같은 것이었었죠. 어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써가지고 어떤 불변장을 계산하고 그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한국거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중학교 때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포스점 개수가 없거나 2개면 한국거리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같은 OS를 생각해보면은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스피어하고 호모토픽한 같은 물체에 대해 가지고는 꼭지점이라든지 엣지라든지 페이스 같은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값을 계산해주면은 전부 다 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볼록 다면체에 있어가지고요, 오일러 넘버가 2라는 것을 이미 1700년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것은 다양체에 대한 것인데, 다양체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M이라는 물건에 있는 각 점에서, RM이라는 유클리디안 공간과 위상 도형인 같은 근방이 있고, 이들을, 잘 붙일 수 있는, 그 같은 글루잉 벨트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같은 물건을 갖다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붙이는 맵이 만약에 뭐 한번 미분 가능하면은 그 같은 물건을 갖다 우리가 미분 가능 대학체 또는 스무스 대학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토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닫힌 1차원 대학체는 원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학교 때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닫힌 2차원 다양체를 분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오일러 넘버라든지 또는 가양성 그 같은 것을 가지고서 분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수라는 것은 버티스펙이 엣지 더하기 페이스 정의가 되고 가양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 같은 물체에 있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어떤 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같은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월기둥 같은 것은 연속적으로 향을 줄 수가 있고요. 밀비스펜 같은 걸 줄 수가 없겠죠. 또 원암명 같은 경우는 향을 줄 수가 있고 클라이머트 같은 거는 줄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2개의 저 같은 2차원 물건이 있을 때 그 같은 물건들에 대해서 연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점 주변에 있어서 디스크 내고 네임을 빼내고 그 경계인 SO를 통해서 2개의 물체를 붙여주면은 새로운 그 같은 공부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닫힌 2차원 다양체는 S라든지 T2 또는 RT2 연결합으로 표현 가능하고 이들은 오일러스와 가양성에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4차원 다양체의 분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4차원 위상계에서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다양체가 과연 존재를 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같은 물건이 존재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몇 개나 있을 수가 있는가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같은 서로 다른 물건이 존재할 때 그러면은 2개의 물체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가. 그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4차원 위상계에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물론 다른 위상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어진 4차원 다양체에 대해 가지고 기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 가지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그룹 프레젠테이션은 어떠한 사천 다양체의 기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스무스 케이스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그 핸들 디커버전이 있는데요. 원핸들을 붙일 때는 거기에서 제로 헤드들이 생기고 투핸들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릴레이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주어지면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펀더멘털 그룹을 갖는 어떠한 포메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기본군이 트리비얼인 같은 심플리 크리에이티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양체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요. 매끈한 사천 다양체에 대해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에 주로 이쪽 분야에 공부했었던 분들이 도널드 스미라든지 프리드만 그리고 미튼 저 같은 분들인데요. 저 같은 분들 연구 결과로 말미암아가지고 주어진 사천 다양체에 있어서 매끈한 구조에 대해서 많은 진보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천 다양체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는 몇 가지 불변장들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불변장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오일러 특성수하고 그 다음에 시그네처 그리고 타입이라는 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2차원 다양체를 분류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오일러수하고 가양성이 필요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4차원 토폴로지컬 폼 그러니까 매니폴드를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정보는 오일러 특성수하고 그리고 부호수 그리고 타입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오일러 특성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 4차원 매니폴드 X에 있어서 G 코에피션트 포멀리 그룹을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그 각각의 포멀리 그룹이 차원인 베트넘버드를 생각하고 그 베트넘버드의 언트레이팅 썸을 생각한 것 같다 우리가 E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QX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4디멘셔널 매니폴드에 있어서 미드 디멘션에 적용되는 물건인데 그러니까 세컨드 포멀리 클래스에서부터 제수로 가는 같은 바이리니어 폼인데요.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면은 알파와 베타 커플러트 해주면은 이거는 포스 폼을 되는 것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 포스 호몰로지 제너레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해주면 어떤 정수값이 나겠죠. 저 같은 정수값을 대응시켜주는 그 같은 바이리니어 폼 케이스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의 대학화를 생각하고요. 그 대학화에 있어가지고 포지티브 아이겐밸류 개수하고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개수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시그네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타입에는 이분과 아드가 있는데 이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세컨드 컨버지의 원소에 대해 가지고 같은 것을 두 개 집어넣어서 그 인터섹션 페어링 계산했을 때 그 값이 항상 짝수가 나올 때 우리가 이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말하자면은 어떠한 알파라는 세컨드 컨버지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하는 것이 아드가 나오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우리가 아드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차원 매니폴드는 이와 같은 E하고 시그네처하고 타입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 프리드만하고 도널드슨이 했던 결과가 뭐냐면은 심플리 커넥티드이고 심플리 커넥티드인 토플리컬 포메폴드하고 유니 모듈러 시메트리 바이리니어 폼 오버 G하고 G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분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사이에 정확하게 1대1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아드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바이너리 폼 하나에 대해 가지고 두 개의 매니폴드가 대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한 개가 스무스 스트처를 갖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 있는 E라든지 시그네처라든지 타입을 가지고서 우리가 심플리 커넥티드 토플리컬 포메폴드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폴로지컬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프리드만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단순 연결이고 닫힌 사천 다양체의 분류 문제를 대수적인 문제인 행렬식 값이 대칭 쌍 1차 형식의 분류 문제를 바꿨고요. 거기 있는 교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R이고 인디핀트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대각선의 적당 개수의 1과 마이너스 2 있는 과학트 형태로, 그리고 과학트 형태의 행렬과 시뮬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2분이고 인디피니트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2n, 2에이타하고 KH로 주어진 저하트 행렬과 시뮬을 하는데, 여기서 2H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그 호포플럼붕에 의해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행렬에 대응되는 것인데요. 다이아고널에는 뭐가 주어지냐면 이와 같이 셀프데시 넘버들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어퍼 다이아고널이나 서브 다이아고널에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엣지가 연결되면은 1이 주어지는 그 어떤 8 곱하기 8이 되립니다. 그리고 H란 것은 S2 크로스 S2에 해당되는 인터섹션 폼인데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0, 1, 1, 0으로 주어지는 저 같은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리고 만약에 주어진 인터섹션 폼이 디피니트라면은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슨이 보인 것은 뭐냐면은 매끈한 사천 다양체의 디피니팅 같은 인터섹션 폼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스무스 조건을 첨부했더니만 굉장히 제한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아곤에 전부 다 1 있는 케이스든지 또는 다이아곤에 마이너스 1만 있는 그런 케이스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무스 폼의 필드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위상적인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방 살펴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모든 행렬이 전부 다 어떤 매끈한 사천 다양체의 기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떠한 두 개의 사천 매니폴드를 봤을 때 그 두 개의 인터섹션 폼이 같다고 해가지고 두 개의 매니폴드가 완전히 같을 필요가 없다는, 다시 말하자면은 미분 동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스무스 포메이폴드의 토폴로지컬한 분류는 오버랩 넘버하고 시그네처하고 타입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존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윤리성 문제 같은 걸 생각할 때 일반적 토폴로지나 아니면은 대수기에서는 다음 같은 시온스케하고 카이 H를 갖다가 좌표로 갖는 그런 좌표 평면상에 있는 각 겹자점에 대해 가지고 그 겹자점에 해당되는 그 같은 매니폴드 찾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뭐 업투 디표으로 기준 몇 개나 있는지, 그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문제를 갖다 일반적으로는 지오그래픽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그 같은 쉬운 매니폴드 생각해보면요. CP2 같은 경우는 셀룰러 스트럭처가 0셀 하나 있고 2셀 하나 있고 4셀 하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인터섹션 폼은 이와 같은 다이아곤에 1이 있는 1x1 행렬이 나오고요. 그래서 시그네처에서 하면은 1이 되고 5를 뭐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물건은 어디 있냐면은 KH가 1이고 시온스케어가 9인 같은 물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만약에 한쪽 좌표를 갖다가 KH를 생각하고요, 한쪽 갖다가 C1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물건은 1하고 9라는 이와 같은 격자점에 살고 있는 물건을 알 수가 있죠. 이게 CP2라는 물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S2 플러스 S2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것의 인터섹션 폼은 0, 1, 1, 0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올려놓은 거와 시그네처는 4하고 0이 되니까 저 물건은 KH가 1이고 시온스케어가 8이 되니까 저거보다 하나 밑에 있는 이와 같은 물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S2 플러스 S2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CP2 블로어, CP2 다 이와 같은 물건들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와 같은 CP2를 갖다가 K1 블로업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 같은 메이플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KH가 1이 되고 시온스케어가
9-k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씩 쭉 내려가면서 어떤 것들을 표현되냐면은 CP2 블록 2 times CP2가 저런 식으로 쭉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트라 매니폴드는 보통 엘립틱 서피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섹션 폼은 -2e 플러스 h 형태로 주어지고 저 물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서 x축에 해당되는 이 같은 축상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엘립틱 서피스라고 하는 물건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E1, E2, E3와 같은 식으로 쭉 주어지는 것 같은 메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빌딩 블록들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도화슨과 프루터가 했던 결과는 뭐냐면은 매끈한 사천 대항체 x의 기형식 qx는 qx가 만약에 r라면은 이와 같은 다이아고널의 1 또는 -1 형태로 표현되고요. qx가 2분이라면은 그것이 인터섹션 폼은 플러스 마이너스 2n 2 플러스 kh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k가 특별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와 같은 n times CP2 블록 n times CP2 바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n times K3 블록 K-3n S2 플러스 S2나 또는 이것이 오리엔테이션을 뒤집어가지고 준 저 같은 형태로서 다 리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매니폴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갔듯이 그러면 이제는 질문이 뭐냐면요. 과연 이와 같은 엘리트 라인하고 보통 소위 말하는 11A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해당되는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심플레트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BMI 라인을 바이올레이트하는 즉 이거보다 더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에 심플레트 매니폴드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심플리파이트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본으로 만든 매니폴드든지 간에 이 조건을 바이올레이트하고 있는 그 같은 매니폴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범위에 있는 메이플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격제점에 있는 메이플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주어질 수 있는 스몰 스트럭처가 몇 개나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 같은 질문들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얻어온 결과들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CP2를 제외하고 8부터 요 밑에 쪽으로는 전부 다 무한히 많은 것 같은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는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은 전에 필드먼 모간에 의해 가지고 다른 이와 같은 이트라든지 아니면 EN에 있어가지고 로고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도라스 인베르트나 그런 거 예상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무한히 많은 그 같은 스무스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할 것은 뭐냐면요. 매끈한 사천 다양체의 미분 동향에 의한 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인데요. 컵이라는 분은 그 컵 캘큘러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스무스 사천 메인폴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 알려줬고, 그리고 피치셀이나 스턴 같은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스무스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툴도 알려줬는데요. 그 같은 것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천 해가지고 n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위상적인 분류나 아니면은 미분적인 세상의 분류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유니티 스트럭처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n이 5보다 큰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위상 도형류에 대해 가지고 기껏해야 유한이 많은 이그노틱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4천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그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4천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위상 동이지만 미분 동이 아닌 다양체가 존재하는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예는
거기에 있는 그 적당한 부분들을 잘 조절해주면은, 서술을 해주면은, 무한히 많은 서로 다른 것 같은 매끄러운 구조를 갖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이버위트 불변형을 통해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갖고 있는 주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와일드 컨디션은 것인데, 모든 사천자항체는 스무스 구조가 없든지, 그 스무스 구조를 가지면은 무한히 많이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들이 요즘 갖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이고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매니플들에 대해 가지고 탐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스무스 구조를 갖고 올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날서지라는 것인데요. 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사이버 위트 인베리언트를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버 위트 인베리언트는 그 스무스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그 값이 다르면은 두 개의 매니폴드가 서로 디페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한 매니폴드가 있고 그 매니폴드에다가 적당한 서즈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다른 매니폴드 바뀌는데요. 바뀐 매니폴드가 오리지널한 것과 호메모를 패드한 것을 알고 그리고 주어진 것의 두 개의 사이버 위트 인베리언트 계산한 것이 다르다면은 그렇다면 그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스무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소위 말하는 낯서지라는 방법인데요. 낯서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S라는 어떤 클로즈드 스무스 포메 폴드 하나가 있고요. K라는 S3에 인베드된 하나의 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X에는 어떤 인베드되어 있는 토러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 토러스의 셀프 섹션이 제로가 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토러스 주변에서 우리가 튜브럴 네이버를 잡을 수 있고 그 튜브럴 네이버드가 T2 플러스 D2가 튜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답을 하겠다는 얘기냐면요. 그같이 주어진 X에서부터 X에 되는 T가 하나가 있고요. 이것이 네이버들을 빼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고 싶은 것인데요. 빼내면은 뭐가 되냐면은 바운더리 T2 플러스 D2가 되니까요. 바운더리가 T3가 되겠죠. 이 바운더리 T3를 통해 가지고 뭘 갖다 붙일 것이냐면은 이와 같은 낯서져들 어떤 새로운 메이플을 갖다 붙일 것인데 걔는 뭐냐면은 S1 플러스 다음 것을 갖다 붙일 것이죠. MK라는 것을 갖다 붙일 것이죠. MK는 뭐냐면은 얘는 S3에 K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S3 상에서 우리가 K의 튜브럴 네이버를 빼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해주냐면은 새로운 S1 플러스 D2를 갖다가 붙이는데요.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은 제로 서저리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물건을 갖다 제가 M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얻어진 매니폴드를 보면은 만약에 이 MK가 만약에 5든 하셨으면은요. K가 5든 하신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얘는 어떤 시그마 K 크로스 S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곱해주면 얻어진 결과가 S1 플러스 어떤 시그마 K 크로스 S1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은 토로스가 있는데 이 토로스하고 이 토로스를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시켜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저리죠. T2의 네이버들을 빼낸 다음에 바운더리가 T3가 되는 새로운 물건을 갖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물건을 갖다 우리가 X 서버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X 서버 K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X에서부터 거기에 인베드되어 있는 토러스의 튜브럴 네이버들을 빼주고요. 거기에다 새로운 물건을 갖다 붙이는데 새로운 물건은 앞에서 예. S1 곱하기 D2를 어떻게 갖다 붙인 거예요? 앞에 네이버를 빼면서 S3에서 제로 서저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 보면은 우리가 그 S1 크로스 MK 생각한다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만약에 얘가 5드나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일반적 케이스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S1 크로스 뭘 생각하시냐면은 서피스 크로스 S1 형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물론 여기 적당한 글루미 보르드로미가 있겠죠? 그랬을 때 뭘 아이덴티파이 시키겠다는 얘기면은
요 S1 플러스 S1 해당되는 거하고 그거하고 여기 있는 T하고는 아이덴티파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튜브러 네이버드에 있는 바운더리하고 요 바운더리 아이덴티파이시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다시 보면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S1 플러스 S3 마이너스 K 튜브러 네이버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K라는 것이 있고요. 저 K라는 것이 머리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S1 플러스 MK하고 S1 플러스 MK하고 뭘 일치시킬 거냐면은 T하고 일치시킬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롱기튜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LK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LK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붙일 것이냐면은 이쪽에 써가지고 바운더리 BT 갖다 붙일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T2가 빠져나간 요 바운드를 따라가지고 뭘 갖다 붙일 것이냐면은 K 사이클 서비스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로컬하게 구조들이 바뀌죠. 저 같은 프로세스를 갖다가 나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과정이 정확하게. 시그마 K1은 주어진 날 K 사이클 서비스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랑기튜드 부분을 갖다가 T 튜브러 네이버드의 바운드리 DT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T하고 뭐하고 일치시켜주냐면은 S1 플러스 이 M하고 일치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런 작업을 거치면은 알려준 것이 뭐냐면은요, 이와 같이 난서지를 한 결과로 얻어지는 매니폴드의 사이버웨이트 불변량은 실제적으로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주어진 나스 알렉산더 폴리노미얼하고 오리지널한 매니폴드의 사이버웨이트 인베런트하고 곱하고 관계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저와 같은 서지를 하는데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 넌트리비얼한 같은 물건을 잡아다가 서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X라는 것이 사이버웨이트 인베런트가 넌트리비얼한 그런 물건을 쓰다면은 근데 서지를 하면은 본질적으로 사이버웨이트 인베런트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무스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호메오모르피즘은 안 되네요. 호메오모르피즘은 안 되네요.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미분적 구조만 바꿔주는 것 바꾸는 것 같은데 호메오모르피즘이 안 바꿔지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호메오모르피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발작이에요. 사실은 호몰로지하게 보면은 이 나서지 파트에 있어가지고 그 빼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저것이 호몰로지하게는 호몰리컬하게는 별로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애초에 매니폴드에도 심플리 크래티크 매니폴드 왜?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는 예, 심플리카이티드 조건은 아직은 좀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로 관심 갖는 것은 심플리카이티드 케이스가 관심. 그러니까 심플리 크래티드가 아니더라도 호메오모르피즘 타입이 변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제가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적어도 그 LET5 레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너릭 5 같은 그런 T2 주변에서 서지를 해주면은, 그렇다면 거기에서 쓸 것 같은 그 호몰 정보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스를 통해가지고 사이버 위튼 빌드나의 다른 그러면서 위상조항의 다양켓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것이 그 최근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만들었었던 그런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은 80년대 카치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카치는 버디 결과는 뭐냐면은 CPT 블록 A 타임스 CPT 가도 호메오모르픽하지만은 디표로픽하지 않은 그 같은 다양체가 있다는 것을 80년대 말에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박재희 교수님께서 그 2004년에 했던 것이 CPT 블록 7 타임스 CPT 가하도 그 디표로픽하지 않은 그 같은 메이플을 찾을 수 있었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방법은 그 소위 말하는
레셔널 블로 다운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그 레셔널 그러니까 CP라는 과정 컨피규레이션이 있고 이것이 바운더리가 어떤 랜드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거의 바운더리하고 레셔널 볼 BP 바운더리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빼내고 어떤 X에서부터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때 그걸 빼내고 O로 바꿔준 것이냐면은 BP로 바꿔주는 거로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바운더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떼내고 다른 거로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토폴리카라 인베런트들이 바뀝니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그젠플을 컨스트럭트 했고요.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 것이 어디까지 됐냐면은 CP2 블록 5 times CP2 바까지는 그 같은 방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한 것은 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스티치스 자보 또는 피치세 스턴 그런 분들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더블로드 네이버드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박주 선생님하고 스티치스하고 자보가 여기까지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간단한 메인폴드들을 잘 붙여가지고 그것이 어떤 기하적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거기 있는 뭐 홈올로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본부를 계산하고 그리고 인베르트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메인폴드들을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CP2 블록 3 times CP2 하고 2 times CP2까지 아크메드 파기라든지 아니면은 컵이라든지 그 같은 분들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올해인데요. 올해 6월 달에는 S2 플러스 S2에 있어서도 그 유저 디스무스 스트럭처가 있다는 것 같은 주장을 그 아크메드하고 박반덕 박사가 했고 이것은 그 데스기아에 있어가지고 어떤 코션트 매니폴드에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를 써서 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컨펌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들 믿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역시 아까 있었던 것 같은 서저리 방법을 써가지고 살로이트 인베런트가 서로 같지 않은 무한히 많은 서로 다른 그런 카피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블록 하나 한 거는 없나요? 네? CP2, 샵 CP2 바. 예, 그거는 몰라 있습니다. 스틸 오픈이라고. 예, 스트로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재 선생님하고 그 학생 신동수 박사나 아니면 박기상 지금 박사학위를 받게 됐죠. 근데 하여튼 결과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N이 5까지는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그조틱 카피가 심플렉틱 구조를 갖는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용남 교수님하고 박주 선생님이 했었던 퓨어그랜스타인 스무딩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심플렉틱 구조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요, 피터 샤워스터 선생님이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CP2 블록 K 타임즈 CP2 바에 대해 가지고, 이그로티스무 스트럭처를 갖다가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 같은 것들을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와 같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토릭 구조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니까 인베드에 있는 늘 호모스 토로스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적당한 서즈를 함을 해가지고 토로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토로스에 대해서 서즈를 함을 해가지고 어떤 이그로티스무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에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팅과 서저리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플레트 스트럭처를 갖는 어떠한 포메 폴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비원이 주는 그런 파트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파일을 구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이그조틱 카피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던 과정을 통해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요 위에서 만들었었던 이런 CP2 블록 K 타임 CP2 바에 있어가지고 K가 2부터 8까지는 그와 같은 유니파이드 된 방법으로 이그조틱 스트럭처를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아직은
이 케이스에는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질문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모르는 것은 C피트라든지 C피트 블록, C피트 바라든지 또는 K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에서 가지고는 이그저틱 스트럭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 몰라요. 10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에서 가지고는 사이버 디티미넌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그젠플을 만들 수 있는 아직 성공한 이그젠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그젠플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방법들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그저틱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건 알아요? 그거를 모릅니다. 그 자체를 몰라요? 예. C피트에서. 예. C피트나 C피트 블록, C피트 바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아마도 존재하는 것이 알려지면 금방 사람들이 이 비슷하게 만들면 금방 알아낼 거예요. 저 같은 것을 하는 주요 방법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리버스 엔진이라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스무스 포맷폴드 X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심플렉팅 모델이라는 것을 찾는데 그 모델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어진 이 메인폴드 X하고 시그네처하고 오르 넘버가 같은 그런 물건을 찾아내요. 그렇지만은 B1은 오리지널 메인폴드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요 B1이 살아있다면은 그 개수만큼의 어떤 토러스의 하이퍼블릭 페어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토러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쌍들을 찾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그 각각의 토러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서즈를 하고 해서 각각의 B1의 제너레이터들을 하나씩 죽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서즈를 하는 과정이 심플레틱 구조를 보존하게끔 하는, 다시 말하자면 서즈를 하더라도 처음에 플러스 심플레틱이면은 그 결과 메인플러스 다시 심플레틱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같은 방법들은 이미 그 80년대나 90년대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루틴과 서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같은 서지를 하면은 그 심플레틱 구조가 보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서지를 통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엑스틸드라는 메이플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비율을 다 죽였고요. 비율을 다 죽였고 그리고 오르넘버하고 시그네처는 여하튼 서지를 통해 가지고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는 인베르트들이 이제는 다 매치된 거죠. 오르넘버도 갖고 시그네처도 갖고 이제는 비율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홈로지 레벨에서 이제 같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홈로지 레벨이 같다고 하더라도 기본물 레벨에서는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원이 정말로 죽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체크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프리드만이라든지 드라이스의 정규를 써가지고 그게 호메오모르픽하지 않은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이원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이원 계산이 보통 그 토플 시간에 배울 때는 쉬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이그젠플로 그 계산하면은 굉장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반카페 티어렘이 적용할 때 있어가지고 좀 제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면은 정말 얻어진 매니폴드가 심플리 커넥티드인지 그거를 체크하는 데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심플리 커넥티드라면은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뭐냐면은 걔가 정말로 주어진 오리지널 매니폴드하고 디페블릭하지 않은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 같은 것은 뭐 하나는 심플레틱이 하나 심플레틱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그저틱 카피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하냐면은 소위 말하는 보통 PP 서저리인데요. 여하튼 서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이버 비티미런트를 바꿔나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무한히 많은 그런 카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 2004, 5, 6, 7, 8년 뭐 최근에 사람들이 했었던 주요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스텝 1은 어떻게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스텝 1이요. 그러니까 여하튼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요. 일단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은 뭐 C피트 블록, 3타입 C피트 바에 대해 가지고 걔 이그저틱 카피를 찾으려면은 고객관되는 여러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캔디데이트를 찾는 것이에요, 먼저.
그 캔디데이트가 찾아지면 거기로부터 출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캔디데이트를 찾는 것이 사실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유니파인드 메소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캔디데이트를 갖다가 시스테매틱하게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찾았던 그러한 아이디어인데요. 그 아이디어가 K가 작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잘 워크를 하는데 K가 좀 말하자면 K가 뭐 7이라든지 8점 되면은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 어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캔디데이트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4,000명의 폴드에 있어가지고는 운이 좋아서 잘 찾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유기적들이 안 찾아지면은 고생 엄청 할 수 있는 그런 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 같은 유기적들은 뭐냐면은요, 다음과 같은 피처스턴이 낸 것 같은 컨젝처인데, 뭐냐면은 E2라는 LFT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날 서지를 한 두 개의 메인폴드가 언제 디페어그래픽 할 것인가 가 질문인데요. 이분들이 개수하기는 K1하고 K2가 낫으로서 이퀴벌트하고 둘 다 프라임 낫이고 그리고 또는 낫으로서 이퀴벌트 하는데 업투 미러로서 이퀴벌트 하면은 그러면은 디페어그래픽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의 컨젝처예요. 물론 오리지널하게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간 조건들이고요. 저기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 사람들이 정확한 답을 몰라요. 그래서 저 문제를 박주 시스템하고 저하고 요즘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기서 좀 만약에 우리가 K라는 파이버드 낫을 생각하면은요. 그러면은 ENK라는 것은 EN이라는 것이 심플리티 포메인폴드이고요. S1 크로스 MK라는 것이 파이버드 메인폴드 오버 T2이기 때문에 역시 심플리티 구조를 가져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두 개의 T2 네이버들을 통해 가지고 부수는 거기 때문에 공포 파이버섬 결과해가지고 얘도 역시 시크릿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그와 같이 주어진 요 같은 시크릿 포메인 폴드에 대해 가지고 얘가 구체적으로 랩스 파이브레이션 스트럭처를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나티에서는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냐면은 같은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을 갖지만은 낫으로서는 이퀴벌트 하지 않은 그 같은 예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파이버 지너스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항상 많이 생겨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물건의 사이버 팀벨트 계산하면은 걔는 결국은 알렉산더 폴리노미얼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버 리트 인베런트가 같은 물건들이 막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서로 다른 낫을 가지고서 서저리 한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는 별로 안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게 같지 않은가, 같은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같지 않은 것을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인베런트 계산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스무스 포메 폴드에 있어가지고는 사이버 웨이트 인베런트보다 더 파이널하게 좋은 그런 인베런트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은 캔디데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저 같은 물건 중에서 서로 디페어블릭한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저희도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스플리팅 메니폴드하고 랩스 파이브레이션하고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스무스 포메이폴드 생각할 때 있어가지고는 그 안에 보면 올모스트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그런 메이폴드들이 있고요. 그거의 서브셋으로서 스플리팅 메이폴드가 있고 컴플렉스 메이폴드가 있고요. 이것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것이 컬러 메이폴드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90년대 말부터 사람들이 스플래틱 포메이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스플래틱 메이폴드에 써가지고 사이버 인티메리트가 안 죽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포메이폴드가 스플래틱 구조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딕텍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스플래틱 구조
매니폴드에서 관심 가진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토피지컬한 면에 있어가지고 사이버웨이트 인베리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곰파하고 도나드슨이 90년대 말에 한 증명이 뭐냐면은 심퍼틱 매니폴드는 랩스트 펜슬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퍼틱 매니폴드 공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랩스트 펜슬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랩스트 펜슬에 있어가지고 베이스 로커스들을 블록하면은 뭘 얻을 수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랩스트 파이브레이션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랩스트 파이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거는 70년대 결과인데 70년대 카스하고 마츠모토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엘리트 파이브레이션 공부하면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알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 랩스트 파이브레이션 공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매핑 클래스 그룹을 공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심플리틱 매니폴드를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컴비네트리컬한 그와 같은 프라블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플리틱 포메이폴드를 클래스파하는 것을 러프하게 보면은 이와 같은 매핑 클래스 그룹에 있어가지고 어떤 릴레이트들을 공부하는 것과 이제는 유사한 그런 것을 됐어요. 그러니까 토포에컬한 물건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는 컴비네트리컬한 그런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서피스의 매핑 클래스 그룹. 예. 그러니까 5와 해당된. 5에 해당된. 예. 그러니까 5의 매핑 클래스 그룹과 그 랩스 파이브레이션 구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랩스 펜슬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가 뭐냐면은 이와 같은 CP2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CP2에 있어가지고 CP2는 C3에서 원점을 뺀 것을 갖다 이와같이 퍼센테이지 얻어지는 물건인데요. 거기서 한 점 P를 갖다 우리가 고정시키죠. 그리고 이 P하고 이 CP2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아주면 이 두 점을 연결해 직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 직선하고 여기에 있는 그 첫 번째 두 개 코드에 해당되는 같은 CP1하고의 교점을 생각합니다. 그럼 교점이 하나 결정되겠죠? 거기로 주는 그런 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P2-P에서부터 CP1으로 가는 여하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 같은 맵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어떤 지러릭한 한 점에 대해 가지고 그 점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와 똑같게 되냐면은 CP1과 같게 되죠. 근데 각각의 인버스 이미지는 뭘 다 포함하냐면은 P점을 지나는 시선들이니까 P점을 다 포함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원점, 그러니까 P라는 점을 빼는 데 있어 가지고 맵이 잘 정의가 돼요. 그럼 그 맵을 갖다 우리가 P로 확장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점을 갖다 블록해주면 돼요. 그래서 블록해주면 뭐가 되냐면 각 점에 대해 가지고 파이버가 CP1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다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있냐면은 여하튼 CP2를 갖다가 한 점에서 블록판 같은 CP2 블록 CP2 바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CP1으로 가는 여하튼 맵을 잘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서 그것은 S2 파이브레이션 오버 S2를 만족하는 같은 물건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저걸 좀 더 일반시키면은요, 일반적으로 지레릭한 어떤 호모니어스 폴리노미얼 P0, P를 생각하는데 이 두 개의 차수가 D 같은 두 개의 폴리노미얼 생기는 것 같은 펜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제로셋의 교집합은 두 개가 만나가지고 생기는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차수가 D인 것 같은 다항식이니까요. 지레릭하게는 우리가 해를 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주는 해의 개수가 얼마가 되냐면은 P1부터 PD 스퀘어까지가 되고요. 여하튼 점들을 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맵을 주면은 그렇다면은 CP1로 가는 것 같은 맵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P1부터 PD를 들어가지 않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둘 다 제로가 되는 그런 점들을 뺀 거죠. 둘 다 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FM 맵을 이렇게 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제로가 되면은 안 되겠죠. CPU로 하는 맵인데 이렇게 조진 맵이니까요. 다항식이고 그 점에서의 그 점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같은 복소수 두 개의 페어를 CPU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
거기서 우리가 요만큼 블록하면 이제는 지르기 파이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지고 어떤 다양한 싱글리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D가 2인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은 블록을 몇 번 해야 되냐면 4번 블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4번 블록 해주는 상태에서 보면은 그것이 오르는 계산하면은 걔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7이 돼야 돼요. 직접 계산하면 CP2 블록 4x CP2 바이 계산하면은 근데 만약에 걔가 S2 번들어오고 S2라면은 오르는가 4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그것은 지르기 파이브레이션이 아니고 어떤 몇 개의 싱글러 파이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싱글러 파이브의 개수는 우리가 만약에 그 싱글러 파이브가 전부 다 노덜 타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노덜 타입 싱글러 파이브가 생길 때마다 오르막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서 우리가 싱글러 파이브가 전체가 다 노덜 타입이라면은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디그리 2인 두 개의 폴리노멜로부터 온 펜스를 블록한 것은 싱글러 파이버를 갖는 S2 번들어 오고 S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D가 3인 케이스에 있어가지고도 역시 같이 작업을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6개의 퍼스트 파이버를 갖는 그 같은 어떤 매니폴드 X3가 된다 알 수가 있는데 이 X3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틱 서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주어진 X3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E1이라고 하고 E1을 지로닉한 엘리틱 파이버를 통해 가지고 5셈에서 얻어진 거 같은 것을 갖다 우리가 EN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EN은 일반적으로는 12개의 노달 타입 싱글러 파이브를 갖고 있는 이 같은 싱글러 파이브를 쓰면 되죠. 그래서 랩스처 파이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랩스처 파이브레이션은 X에서부터 X가 컴팩트 커넥티드 오리엔티드 스무스 포메이폴드이고요. B는 컴팩트 커넥티드 오리엔티드 서비스인데 어떤 파일은 X에서부터 B로 가는 맵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바운드리가 있다면은 바운더리 파일의 역상은 전부 다 X의 바운드 전체가 다 나와야 돼요. 시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있어 가지고는 저 맵이 인젝티브, 다시 말하자면은 각각 크리티컬 밸류 외에는 싱글러 포인트가 1개씩만 놓여 있는 것 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각각의 PI 주변에서 가지고 우리가 코데이터를 잘 잡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 코데이터에다 따라가지고 파일 맵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G1 플러스 G2 형태로 주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는 싱글러 파이브레이션을 갖다 우리가 랩스처 파이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랩스처 파이브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로컬한 구조를 보면은 이와 같은 FZW equals SQ 플러스 WSQ라는 맵을 보면은요. 얘는 원점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고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 주변에 있어가지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제로일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결국은 코데이터를 바꾸면은 G1 곱하기 G2 이퀄 제로 형태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 두 개 곱한 것이 여기 되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두 개의 컴플렉스 라인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얘를 갖다가 살짝 커트업 해주면은 생기는 것이 뭐가 생기냐면은 S1 플러스 R2가 생기는데 얘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실제적으로는 각각의 우리가 얘를 갖다가 W2 입장에서 보면 W2를 갖다가 람다 마이너스 Z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얘는 브랜치 셋을 두 개를 갖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람다라는. 그렇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하튼 디스크 3에서의 바운드에 따라서 한 바퀴 돌아주면은 싱글 모션 뭐가 생기냐면은 여하튼 헬프 트위스트가 생겨요. 디스크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리프트 해주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여하튼 라이트 핸디드 덴티스트가 생겨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저 같은 모달 타입 싱글 파이버 하나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생기냐면은 파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모노드롭이 하나 생기는데
모로드배가 하나 생기는데 그 파이버의 서피스 상에 있는 어떤 하나의 심플 클로드 커브를 통해 따라가지고 라이트 핸디드 덴티스트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각각의 싱귤러 밸류들을 지나갈 때마다 덴티스트가 한 개씩 생겨요. 같은 것이 곱으로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전체적인 그 모노드로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것이 랩시 파이브레이션이고요. 베이스 메이폴드가 스피어라면은, 투 스피어라면은, 그렇다면은 뭐 얻어야 되냐면은 이와 같이 어떤 라이트 핸디드 덴티스트의 C 코스가 얻어지는데 그것이 곱은 전체로 봤을 때 이 바운드리 부분은 다른 디스크에서 붙여줄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은 매핑 클래스 그룹에 있어가지고의 아이덴티티 원수하고 매치가 되는 그와 같은 덴티스트들이 C코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랩시 파이브레이션 오버 S2를 뭐하고 매치시킬 수가 있냐면은 매핑 클래스 그룹에 있어가지고의 릴레이터하고 관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하튼 어떤 4비트 시스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초이스가 있는데 이 초이스를 바꿔주면 생기는 것이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들이 생겨요. 그 같은 것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4비트 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릭 파이버를 고정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생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가 생기냐면은 전체적인 그런 워드에 있어가지고 컨주게이션이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어떠한 주어질 랩시 파이브레이션이 아이소모르픽 클래스하고 뭘 1대1 대응을 줄 수가 있냐면은 매핑 클래스 그룹에 있어가지고 매핑 클래스 그룹에 있어가지고 모노드로이 팩토리제이션의 어떤 이퀴버런트 클래스하고 간의 1대1 관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랩시 파이브레이션 오버 S2 공부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되냐면은 어떠한 서비스 매핑 클래스 그룹인데 K 아까 봤었던 4비트 이퀴버런트 또는 시뮬테니어스 컨주게이션 이퀴버런트에 의해서 주어진 퍼센트에서 주어진 클래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핑 클래스 그룹을 공부하는 것이 랩시 파이브레이션 공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